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고 돈을 아끼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던 시기였다. 이 고시원은 서울의 외곽, 낡은 5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낮에도 그리 밝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처음 고시원에 들어섰을 때 그다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는 싼 가격 때문에 묵기로 했다. 방은 굉장히 좁았고 옆 방과의 소음이 그대로 들리는 얇은 벽이었지만 잠을 잘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그곳에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옆 방에서 낮은 소리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벽이 얇아 옆 방 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단순히 말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기도를 하듯 낮고 일정한 음율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소리가 지속되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대학생인 영훈이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도 나와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는 가볍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고시원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내가 옆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언급했을 때 영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너도 들었구나. 난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영훈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가끔 그 집의 유령 이야기가 떠올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 전 이 고시원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했고 그 이후로 이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단순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영훈과 나는 점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저히 잠에 들 수 없었다. 옆 방의 중얼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결심을 했다. 직접 벽을 두드려 소리가 들리는 원인을 가려보기로 한 것이다. 똑똑똑. 나는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렸다. 순간 옆 방의 소리가 뚝 그치더니 잠시 후 더 두드려대며 답이 왔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놀라움을 이기고 맞두드렸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멈추고 긴 침묵이 흘렀다.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돌리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적막했다. 고시원의 모든 방이 닫혀있고 복도 끝에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옆 방의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 순간 등을 스치는 한기의 느낌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바로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후 고시원에서는 다른 이상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어느 여름밤엔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는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밤에 누군지 모르게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나는 그 고시원을 떠날 때가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지금은 안전한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기를 바라지만 사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고시원에서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어쩌면 그 고시원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낮고 일정한 중얼거림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는 근처 산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기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술집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오래전 무너져 내린 후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피하고자 그곳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 한 명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그 폐가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무섭긴 해도 그냥 낡은 집일 뿐이잖아. 알코올에 취해 용기를 얻은 젊은이들은 결국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이내 폐가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길을 따라 걸어서 도착한 그곳은 정말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널브러져 있는 가구들, 벽에 걸린 낡고 퇴색한 사진들, 그리고 그 위에 내려앉은 두꺼운 먼지, 층은 분위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동안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 중 하나가 이거 대단한데? 바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 소리라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찜찜해진 친구들은 그만 돌아가자며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깊숙한 곳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두려움 속에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작은 방 하나에서 소리가 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오래되어 색이 바른 모습이었으나 어디선가 저주받은 것처럼 싸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발견한 순간 방 안의 주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껴 우르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급히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이내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영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폐가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헤매다 발견하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뭔가에 얽매인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번 깨어날 때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피곤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영수는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노인은 폐가에 깃든 저주를 이야기하며 그 인형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인형은 원래 그 집이여 주인이 딸을 위해 만든 것이었단다. 그런데 그 딸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인형에는 딸의 영혼이 깃들어 방황하고 있다고 하지. 영수와 친구들은 저주를 풀기 위해 인형을 다시 그곳에 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밤늦게 폐가로 돌아갔고 인형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인형을 제자리에 두자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폐가 역시 차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영수와 그의 친구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자연의 질서와 이치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폐가는 그저 무성한 풀들 속에서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폐가에 접근하지 않지만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바람소리에 불과하겠죠. 분명히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한적한 산길 옆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그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그 집과 관련된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에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그 집에 이사를 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지친 삶을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삶을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점점 불안과 공포로 물들어갔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밤마다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심지어 어린아이가 웃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고 한다. 가족은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집이라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더욱 기이해졌다. 가족은 지역의 무속인을 불러 집을 정화하고자 했다. 무속인은 집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기운을 느끼더니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이 집에는 원혼이 가득하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원혼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집에서 살아보려 했던 가족은 필사적으로 버티었지만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슥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집을 나가 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남은 가족은 급히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수년이 지난 후 호기심 많은 도시 청년들이 이공포의 집을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최신 장비를 동원해 한밤중에 그 집으로 들어갔다. 청년들은 몇 시간 동안 집안 곳곳을 탐색했으나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집 안에 있던 낡은 피아노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건반을 눌렀다. 그러자 갑자기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되기 시작했고 방 안의 모든 문들이 쾅쾅 소리 내며 닫혔다. 청년들은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방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짙은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이 나타나더니 청년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 형체들은 예전에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모습이었고 왜인지 그들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형체 중 하나가 청년들에게 다가와 여기서 나가라고 속삭였고 그제서야 청년들은 놀라운 힘으로 문을 열어 달아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청년들은 각자 다른 도시로 흩어졌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집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 집은 점점 더 황폐해져갔고 결국 숲속에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아직까지도 그 집이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마을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종종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나 실루엣을 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한다. 그 집이 정말로 원혼들이 깃든 장소였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 속 무서운 전설로만 남게 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